반갑습니다. 더블세페 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있어요. 저번 시간까지 간주 공급까지 했고요. 여기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는 거랑 용해 공급 재화의 수입은 오늘 다 끝낼 건데 간단하거든요. 요거 하고 다음 시간에 같이 교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담보의 제공, 사회 포괄용 요거 발표 치세요. 요거 제가 교재에도 넣어놨어요. 요거 두 개를 돼 있는데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합시다. 담보의 제공이에요. 담보라는 건 실생활에서도 쓰죠. 그래서 보면은 자 이제 채권자 상황이 이거죠.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이렇게 빌려줍니다. 그리고 담보를 제공 왜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 담보를 제공한 게 실질적으로 공급한 게 아니죠. 이게 실생활에서 뭐로 보는 게 제일 좋냐면 주담대가 뭐예요? 주택담보대출이죠. 주택담보대출이 뭐예요? 주택을 이렇게 일단 담보로 제공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주택담보로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거죠 이렇게. 주택을 담보해. 저도 주택담보 했거든. 근데 내가 주택을 은행에 공급한 건 아니야. 그쵸? 상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담보의 제공은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돈을 못 갚아서 이게 진짜 실제로 넘어가면 그땐 재화의 공급인 거지.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에 채무 불이행 시에는 과세한다는 거, 돈을 못 갚았을 시에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죠? 넘어가고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중요한 게 요거예요. 사업의 포괄력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어렵거든요. 사실 요게 실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어려워요. 이게 뭐 사실 뭐 한두 번 이제 처리해서는 잘 모르고 여러 번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실무에서도. 어쨌든 그런데 요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그래서 조금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세요. 제가 책에도 넣어놨어요. 자, 사업의 포괄량도는 일단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는데요. 여러분 사업의 포괄량도가 뭔지 좀 봅시다. 사업의 포괄량도 죄송합니다. 다시 사업의 포괄량도는 전체를 다 넘긴다는 거죠. 포괄량도가 전체를 다 넘긴다. 포괄로 전체를 다 넘긴다. 자 봅시다. 어떤 공급자가 매입자한테 이 전체 뭐 프랜차이즈 전체를 하나 넘기기로 했어. 그럴 수 있죠? 한 번에? 그럼 사실 여러분 이거 재화의 공급일 거 아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카페 사업을 하나 하는데 이 카페 전체를 딱 넘기는 거야. 그죠? 넘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를 이제 권리금 들어보셨어요? 여기서 이제 권리금이 나오는 건데, 그건 좀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전체를 넘기는 전체. 그럼 사실 그 재화의 공급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재화의 공급이 맞으면, 다 이제 이거에 맞게 세금 기한서도 끊고 다 해야 되는데, 재화의 공급을 안 본대. 이게 뭘까요? 이렇게 안 보면 좋은 점이 있어요. 자, 이제 그럼 요걸, 만약에, 일단 결론은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재화의 공급을 한번 봅시다. 50억짜리를 넘겼어. 50억짜리를. 그럼 재화의 공급을 보면 부가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야지. 그죠? 그래서 50억인데 이거에 대한 10%인 5억을 매입자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거래 징수라고 했죠. 거래 징수를 했어. 그리고 이 매출자는 5억을 내죠. 그리고 매입자는 5억을 나중에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면 매입세 공제로 되겠지. 맞아요. 이게 맞는 거야. 재공을 하면 되는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뭐냐면 요 양수자예요. 양수자. 여러분이 사업을 양수했다고 생각해봐요. 양수자. 그럼 이 5억을 만약에 지금 25년 7월 1일자로 했다고 봅시다. 그럼 7월 1일자로 우리 계약을 했으면 이 공급자한테 얼마를 줘야 돼? 55억을 7월 1일에 줘야 되죠. 근데 요거 5억 언제 돌려받아? 그쵸? 환급에서 공부했죠. 그쵸? 신고기한부터 30일에 일반으로 봅시다. 그러면 내년 2월에 가야 돼. 25년 2월에 가서 받는다고. 이해가요? 그러면 내가 5억을 주고 5억을 받지만 이 5억이 몇 불 동안 없는 거야. 7, 8, 9, 10, 11, 12, 1, 한 7, 8개월 없는 거야. 양수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양수야? 안 좋지. 감정이입을 좀 해봐야 돼, 여러분. 스토리텔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자의, 제가 옛날, 계속 설명드리는 건데, 사업자의 뭐예요? 자금 부담. 자금이 부담되잖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요거 계속 넣는다 그랬죠? 그죠? 요 부가세에서는 이 사업자 자금 부담 완화를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공부했어? 사업자 자금 부담을 위해서 간주 공부에서 공부했잖아. 기억나야 되는데, 여러분. 어쨌든, 넘어가고. 그래서 이 사업자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사업의 포괄량도는 재화 공급으로 안 봐요. 그래서 좀 이게 이겁니다. 승계받은 사업 외의 종류. 뭐 카페를 하는데, 내가 카페 말고, 잘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음식점 다른 걸 또 했어. 추가하더라도 봐주겠다는 겁니다. 승계받은 사업 종류 변경하더라도 사업 포괄량도를 봐주겠대요. 그리고 대신에 다음에 것을 포함하지 않고 승계 가능하다. 무슨 미수금, 미지급. 요거는
같이 포함하지 않고 양도해도 사업의 포괄 양도를 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회계인데 미수금은 미지급금은 영업 외 활동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입니다. 네가 왜 자꾸 여러분 회계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미수금, 미지급금 이 계정 과목 자체 뜻이 뭐예요? 영업활동 외에서 발생하는 돈을 받지 못했으면 미수금이고, 영업활동 외에서 발생하는 내가 돈을 안 준 건 미지급금이지. 근데 영업활동에서 하는 건 뭐야? 지금 부가세인데 회계라고 있네.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맞아요? 매출채권, 매입채무. 됐어요. 여러분 표정 안 좋은 거 다 보여. 넘어갑시다. 어쨌든 요거는 영업과 상관이 없어. 영업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 포괄 양도할 때 포함하지 않더라도 사업 포괄 양도를 봐주겠다는 겁니다. 됐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빼고 포괄 양도해도 뭐로 봐주겠다는 거야? 포괄 양도로. 자, 그럼 매입자는 좋아 안 좋아? 좋지. 좋죠? 자, 이게 끝났어요, 여러분. 머리. 그렇죠?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단이 들었지. 이게 18년도에 들어온 거야. 18년도. 제가 이거 아직도 기억나는데 18년도에 이게 들어오기 전까지 제가 16년도, 17년도 계속 이 업무를 했는데 요게 안 들어와가지고 요거 때문에 실무에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10년도, 17년도에 보면은 양수자 대리납부시 잘 공급을 하면 돼. 자, 결론 다시. 일단 사업의 포괄량도는 뭐라고 해요? 재화의 공급이 아니야. 누구를 위해서? 매입자를 위해서. 이랬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양수자가 대리납부한대.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대리납부하면은 재화의 공급을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렇게 됐고, 자, 요건 지금 바로 설명드릴 겁니다. 뒤에 가서. 조세 물납 뭐냐면요, 요건 여기 제가 서브노트에 넣어놨는데 조세 물납하는 게 있어요. 조세는 원래 세금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제가 종소세가 끝나서 살짝 안 보였지? 왜? 세금 다 내게 했단 말이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그럼 세금을 다 돈으로 내야 됩니다. 카드로 결제하거나. 그런데 물납이 있어. 상증세나 지방세나 이런 거 물납도 되고요. 물납, 물건으로 납부하는 걸 물납이라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재공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넘어가요. 자, 그래서 요거 아까 사업의 포괄량도 여기 제가 써놨거든요. 재화 양도가 아니야. 결론이죠. 그런데 양수자의 대리납부 시에는 뭐로 보겠대요? 재화의 공고를 보겠대. 자, 다시 결론. 왼쪽이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면 지금 요 부가세 거래징수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거래징수 할 필요 없지. 0원이야. 그럼 얘 0원 안 주고 0 매입세 하면 이 5억이 몇 개월? 7개월, 8개월간 내가 갖고 있을 수 있잖아. 그걸 사업에 쓸 수 있잖아. 사업 자금 부담, 사업 자금 부담이 자꾸 눌러지네. 자금 부담 완화를 시켜준 거잖아요. 좀 약필인 거 이해해 주시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 재화의 공급 양도를 보지 않으면 이 부가세를 안 주고받아도 되니까 매입자가 좋은 거야, 여러분. 따라오셨어요? 따라왔는데 오른쪽 봅시다. 오른쪽을 보면 재화 양도를 보는데 양수자의 대리납부. 자,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제가 실무에서 실무자들 들으시니까 요것만 있었어요. 원래는 이게 2018년도에 새로 생겼다고 세법이. 그런데 요 재화 양도가 아니라고 봤으면 이게 어떤 거 바로 스토리텔링을 설명드릴게요. 이것만 있었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얘가 지금 매출세액 0원 냈죠. 근데 재화의 양도를 보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재화의 양도라고 봤으면 얘 뭘 내야 돼? 매출세액 냈어야 되지. 이해가요?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조사가 자꾸 들어가는 거야. 얘 자꾸 이 매출세액을, 야, 너 진짜 실제로 포괄 양도한 거 맞아? 포괄 양도 아니면 너 이거 5억 내야 되는데 왜 안 내? 라고 조사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진짜 정말 간략하게 스토리텔링을 설명드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땜빵용으로 세법을 만들었어요. 양수자의 대리납부야. 야, 요런 문제점이 있어. 좀 조사가 들어가고 요게 자꾸 지금 국세청에서 지금 건들거든. 제가 실무를 더 얘기하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야, 땜빵용으로 세법을 만들자. 그래서 양수자 너가 대리납부해. 이 5억을 대리납부하면 재화의 양도로 봐서 요거 실제로 재화의 양도로 보기 때문에 요 어떤 경우에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경우에만 자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5월 2일에 이런 거래가 있었어요. 야, 포괄량도 하자. 근데 보니까 매출세액 이거 안 주고 받으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대. 응? 그래서 양수자 너가 요거 5억을 주지 말고 너가 내. 너가 다음 달 25일까지 내. 그리고 7월 25일에 돌려받아. 그래서 요게 양수자, 원래는 매출자가 세금을 내는 거지만 양수자 너가 내 그냥. 그럼 약간 처음 지금 들으시는 분들 무슨 소리야 이거 네 결국은 매입자를 원래 해주려고 좋게 해주려고 재화 양도를 안 봤다면서
근데 뭐 갑자기 양수의 대리납부제도 그 실무가 껴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대한 스토리텔링으로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위배가 되죠, 이 취지에. 그쵸?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땜빵용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양수자의 대리납부 시에는 재와 양도를 본다까지만 합시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요건 제가 교재에 여러분 책 거기 사진관에 안 넣어놨는데 요거까지만 좀 합시다. 간단한 거예요. 원자재 반출을 한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우린 베트남 공장을 지었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 베트남 공장으로 재화를 이동시킨 원자재 반출은 재화의 공고를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인 거죠? 넘어가요. 신탁재산. 요거는 요거까지 좀 설명드릴까요? 신탁이 뭐냐면 위탁자, 신탁자. 신탁 자산 뭔지는 알죠? 자산을 맡겨놓고 이 신탁회사가 그 자산을 운용하는 거야. 신탁회사가. 근데 위탁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런 토지나 건물이 있는데 내가 이 토지 건물을 어떻게 운용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맡긴 거지. 됐어요? 오케이. 그럼 위탁자가 맡긴 사람이고요. 신탁회사가 이제 이런 자산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겁니다. 수익을 이제 분배하는 거죠. 위탁자로 수탁자에게 신탁자에서 이전한 경우 뭐예요? 내가 실제로 준 게 아니잖아. 1번 써놨죠. 그러니까 재공으로 안 보겠다는 겁니다. 2번 신탁 종료했어. 그만하자 이제 종료.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자 다시 양도해. 요것도 재공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만약에 지우고 신탁회사를 바꿀 수도 있죠. 다른 신탁회사로. 요것도 이 건물이나 토지 이런 건 다 위탁자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가 변경되어서 새로운 수탁자에게 재산 이전한 경우 요것도 재화의 공고를 안 보겠다는 겁니다. 말문제로만 합시다. 됐죠? 넘어갑시다. 참고적인 거 이런 건 좀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지엽적인 거라서 용해 공급은 여러분 이제까지 재화의 공급 끝난 거야. 재화의 공급 정리 좀 해볼까요? 실질적 공급을 했고요. 간주 공급을 했어요. 그쵸? 그리고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까지 지금 본 겁니다. 그쵸? 자, 용해 공급 볼 게 없어. 용해 공급. 자, 재화 위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와 그 밖의 행위. 말 그대로 지금 용역.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제공하고 있죠? 이건 이제 공짜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요거를 용해 공급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대가가 없어. 용해 간주공급이 있을까 없을까? 재화의 간주공급 우리가 그렇게 공부했잖아. 3시간 동안 해가지고 그죠? 3번에 걸쳐서. 용해 간주공급 없어요. 다행히. 좋죠? 용해 간주공급은 없어. 그래서 간주공급은 어디서만 있어요? 재화에서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면, 비, 판, 개, 사, 패 이렇게 다 공부했죠? 아주 정말 제가 간주공급 다 1부터 100까지 설명을 드린 거니까 잘 복습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시 봅시다. 여기서 용역이 무상공급이 있어요. 대가를 받지 않고 공급한 거를 무상공급이라고 하죠. 원칙은요, 과세 안 해. 즉 용역을 이렇게 공짜로 지금 공급하잖아요. 그러면 과세 안 해. 부가세에서 이것도 실무적으로 만약에 어차피 부가세 용역을 공급할 거면 세금 내기 싫으면 공짜로 주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런데 예외가 들어왔죠. 예외. 공짜로 하더라도 과세한대요. 어떤 경우에만 요 네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돼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아버지 이 건물이 많은 아버지가 있어. 내 아들한테 야, 너 이거 하나 써. 사업용으로. 그럼 공짜로 준 거야, 이렇게. 빌려준 거죠. 그러면 특수관계인이 뭐냐면 가족이나 임직원 말하는 거예요. 즉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짜고 칠 수 있는 관계를 특수관계인이라고 해. 됐어요? 어쨌든 이 특수관계인. 자, 그래서 사업자가 지금 이 그림으로는 사업자인 아버지가 2번 아들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공짜로 공급한 경우죠. 너 이거 공짜로 써. 요거는 원래 과세 안 했지만 이제 과세합니다. 됐어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예외. 하지만 산학협력단과 대학이랑 산학협력단, 요건 이제 교수님들이 대학 교수님들이 요게 협의하는 산학협력단에서 일을 합니다. 무상으로 공급한 거는 요거는 공급한 건 이 특수관계인이에요. 특수관계인에도 불구하고 과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랑 공공주택사업 요것도 특수관계이긴 하지만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됐어요? 다시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예외로 과세한다. 어떤 경우? 1번, 2번, 3번, 4번 요건이 다 충족된 경우에는 과세를 한다. 하지만 다시 1번, 2번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까지 해야 돼요. 됐죠? 오케이. 자, 용역에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용역이다라는 거고, 유의사항 요것만 합시다.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다음의 경우에 제외로 건설업이나 부동산업 중에 다음 용역의 공급이지 원래는. 하지만 재활용으로 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부동산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됐죠? 재화의 공급을 봐야지. 2번 사업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해. 그리고 2회 이상 판매. 요 요건이 맞으면 요걸 뭐로 보겠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용역이 아니고. 됐죠? 오케이. 단순 말문제. 조출료 최선료 요거는 진짜 지엽적인 거라서 요거는 여러분 서브노트에 넣었지만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재화의 수입입니다. 재화의 수입은요? 요거죠. 요렇게 소비지국 과세원칙 기억나요? 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서 수입국에서 과세를 합니다. 세관을 통과하게 되죠. 우리나라로 치면. 그죠? 인천세관, 부산세관, 서울세관 통합니다. 거기서 과세를 하는 거야. 자, 근데 다음의 경우 국내 반입한 거를 재화의 수입으로 보기 때문에 무슨 말이야? 수입 신고가 안 된 거를 반입했어. 그렇죠? 아직 수입 신고 수리가 안 된 거야. 수입 신고를 안 한 거를 들여오면은 그거를 수입으로 봐야죠. 그렇죠? 이 신고하라는 거야. 두 번째, 수출 신고가 수리됐어. 선적된 경우 선적 별표 치세요. 선적돼야 돼. 선적된 수출 신고 수리는 재화가 다시 들어오는 거야. 수출이 됐어. 수출이 됐는데 취소가 된 거지. 근데 선적이어야 돼 반드시. 선적이라고 요건 이제 써놓으세요 여러분. 공급 시기. 수출은요 공급 즉 선적 배에 딱 실으면 거기 수출됐다고 봅니다. 뒤에 가서 공급 시기 가서 공부할 거야. 예습이에요. 그래서 공급 시 써놓으라고 했어요 제가. 선적된 경우 선적된 거가 다시 취소가 돼서 다시 들어오는 걸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죠? 봐봐요 여러분. 수출이 된 즉시 영세율이잖아. 그죠? 그걸 다시 그걸 들어올 때 다시 우리나라가 과세를 해야지 10%로. 그래서 수출 신고가 수리된 거. 근데 그 수리된 거는 선적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 공급 시기까지 잘 들어야 이해가 됐는데 그거는 공급 시기 가서 좀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소비지 과세원칙 했잖아요. 그래서 요걸 말하는 거예요. 선적일이 수출했을 때 공급 시기입니다. 공급 시기. 실제로 수출이 뭐 미국에 도착하고 중국에 도착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선적한 날을 수출됐다고 본 거예요. 그걸 영세로 때려요. 근데 그게 다시 취소가 돼서 들어와. 그건 수입이지. 다시 우리나라 과세해야지. 왜? 영세를 했으니까. 됐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세구역을 거치는 경우 요까지 여러분 책에 있으니까 보세구역을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요거 수입하는 걸 말하는 보세구역이 뭐냐면 관세가 유예되는 곳이야. 유예. 혹은 보관하는 곳을 보세구역이라고 해요. 바다 근처에 창고들이 보세구역이 있거든. 보세구역 창고들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들어오면 보세구역은 아직은 우리나라긴 한데 아직 과세하기 전인 거야. 보관해 놓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면 요건 아직 수입을 안 봐요. 그리고 보세구역에서 실제로 이제 딱 들어왔어. 그럼 요거를 수입으로 봅니다. 됐죠? 그리고 보세구역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자 재화의 공급인데 여기 공급 봐요. 또 여기서 이렇게 공급하고 들어가는 거는 재화나 용의 공급을 보는 거예요. 됐을까요? 오케이. 요건 그래서 책 정리로 다 같이 하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보세구역이란 게 새로 나왔네 까지만 노트를 찍으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교재 한 번에 다 재화 용역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떠먹여준 세포의 탓에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